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은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내일 오전까지 한파가 계속된다 하니까 출근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령에 건강하게 사시려면 소액으로 주식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도 워런 버핏은 시장을 이겼답니다. 중국 춘제가 코로나의 최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목요일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고요. 금요일에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어요. 근원 CPI 지수가 잘 나오면 주가는 또 한번 반등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미국 투자은행들이 실적 악화와 경기 침체에 대비해 인원을 줄이고 있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초에 직원을 수천 명 해고할 계획이고요. 골드만삭스의 감원 인원이 4천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성과자의 성과급을 줄이고 일부 직원은 보너스를 주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도의 경기 침체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 연준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못하고 금리 인하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은 올해도 시장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답니다.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정유 소비재 기업의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랍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수익률은 마이너스 0.2%로 시장 지수를 크게 앞섰다 하고요. 올해 들어 S&P 500 지수는 19.68%, 다우 지수는 10.02%, 나스닥 지수는 32.38% 하락했습니다. 정유주가 크게 뛰어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를 지지했고요. 세브런은 올해 들어 약 40%, 옥시덴탈은 약 100% 뛰었답니다. 버핏은 소비재 기업 투자에서도 성공을 거뒀고 하인즈 케첩 등으로 유명한 미국 대형 식품 기업 크래프트 하인즈는 올해 10%가량 상승했답니다. 이들 기업의 주가가 크게 뛰면서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에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입은 손실을 만회했다고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인 버핏과 부회장인 찰리 먼거는 내년에 각각 83세와 99세가 된답니다. 두 분의 고령으로 인한 버크셔 해서웨이 승계 계획이 마련돼 있다는데요. 그레고 아벨 부회장이 최고 경영자가 되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답니다.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수십조를 투자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80세가 넘고 90세가 넘으면 치매가 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두 분은 계속 공부를 하고 경제활동을 해서 건강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주식 투자를 소액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본토와 홍콩 기업들의 회계감사 자료를 미국 금융당국에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는데요. 양국은 회계감사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10년 이상 대치해왔는데 이번에 중국이 한 발 물러나면서 알리바바, 바이두, JD.com 등 중국 대표 기업들의 뉴욕 증시 퇴출 등 파국은 면하게 됐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본토와 홍콩에 소재한 회계감사 법인에 대해 완전한 감리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당국이 어떤 보류나 수정 없이 모든 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용했다며 중국이 미국 요구에 모두 협조했답니다. 중국은 점점 세계 속으로 나오고 있고요.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된다면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2023년 중국이 변하고 있다는데요. 내수 확대와 빅테크 기업의 대폭적인 지원과 재정통화 확대로 인해 글로벌 기관들은 중국의 경제 회복을 확신하고요. 5%대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답니다. 중국이 위드 코로나 원년이 될 2023년 경제 재건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적으로 밝혔고요. 공동부유로 대표되는 분배와 대기업 규제에서 180도로 돌아서 재정과 통화정책을 최대한 구사하면서 성장에 집중하고 성장의 또 다른 축인 대기업을 함께 밀어주기로 했답니다.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답니다. 성장만 할 수 있으면 재정 통화 수단을 풀 가동할 계획이고요. 필요한 재정 지출 강도를 유지하고 적자, 특별 채권, 이자 할인 및
기타 도구의 조합을 최적화하고 고품질 개선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지속할 수 있는 재정 및 지방정부 부채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중국의 2023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시티그룹은 5.6%, UBS는 5%, KPMG는 5.2%, 모건 스탠리는 5%로 내다봤습니다. 시진핑이 직접 연설했다는데요. 나는 민영 기업을 지지하고 그것은 임시 방편이 아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폭스콘 사태 등 해외 기업들이 중국을 탈출할까봐 시진핑은 해외 기업 달래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내년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민영 기업 지지가 자신의 소임임을 강조했답니다. 또한 민영 경제의 장대한 발전 촉진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장구한 정책으로 임시 방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 경제의 또 하나의 변수가 작용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망자 급증으로 시신 냉장고가 부족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베이징의 한 병원 직원은 시신 냉장고가 가득 찼다 하고요. 바닥에는 미처 냉동하지 못한 시신이 30여 구가 쌓여 있다고 말했답니다. 다른 병원도 더 이상 시신을 받을 수 없다라고 안내하고 있고요. 일부 장례식장은 냉장용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시신을 보관 중이라는 증언도 나왔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이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건 춘제 연휴 전 인민의 대대적인 이동이고요. 춘절 연휴 내내 사람들은 많이 접촉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춘제가 끝난 후에 또 인구는 대대적인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국 인구의 10에서 30%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허베이성 자동차 조립 공장 관계자는 직원들이 출퇴근하지 않고 공장에서 숙식하는 폐쇄 관리 시스템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가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중국은 최대 명절인 춘제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 가다 발생으로 인해 또 한 번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고비를 넘어야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힘찬 월요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